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S1기 5주차 복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복습 쟁점은 전직인데요. 여러분, 전직하면은 일단 뭐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네, 2, 3조 1항에 따라서 제한을 받죠. 그럼 2, 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전직이라는 거는 뭐를 따져 보셔야 됩니까? 필불협이죠. 업무상 필요성은 뭐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 그리고 인원 배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왜 하필 나야?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인원 선택의 합리성. 왜 하필 그 사람을 지금 전직하는지. 요거를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불이익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따져주셔야 됩니까? 그쵸. 임금, 근로조건 또는 근로조건 외에 뭐 통근 시간이라든지 가족과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다 끌어오시되 뭐를 따져주셔야 된다? 필요성과 비교 형량했을 때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불이익은 없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전직을 했다면 여러 가지 일종의 불편한 불이익이 있겠지만 그게 어때야 된다?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야 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하나의 요소이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뭘 했을 때 전직을 했을 때 그 명령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이때 여러분 우리 책에는 이제 제가 가피를 해드렸지만 남녀고평법 19조 3항의 취지를 꼭 잘 살려주셔라. 19조 3항에서 불리한 처우를 굳이 이제 금지하도록 입법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불리한 처우 때문에 애초에 육아휴직 신청 또는 신청하더라도 복직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으니 안전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동조 4항에 뭐를 입법하고 있습니까? 복직할 때 완전 동일한 업무, 원래 하던 업무로 복직을 시켜야 되고 혹시 그게 어렵다면 어디까지는 됩니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업무의 복직을 시켜야 되죠. 그랬을 때 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의 복직을 시킬 때 사용자는 무슨 책임을 당해야 된다? 임금은 똑같고 나머지만 불이익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다른 직무에 복직시키는 게 전직시키는 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뭐가 따진다? 필불협이 다시 나오죠. 근데 불이익은 뭐뭐 따져주셔야 됩니까? 임금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상의 다른 불이익. 그 다음에 근로자가 원래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직과 전적은 당연히 의의가 다른데요. 전적은 어때요? 아예 사용자 지위가 양도돼서 다른 기업에서 종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합의 해지하고 전적 기업에 가서 근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바뀐다는 점에서 법조문이 다릅니다. 민법 657조 1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그룹사 중에 계열사 간의 전적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뭐를 검토해야 된다? 657조 1항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원칙. 전적을 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 거다 기업을 특정해서 그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다? 미리 전적 시점이 아니라 미리 그 다음에 기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고 사전에 포괄적 동의 받는 거 안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다만 요건 제한이 있죠. 요건이 뭡니까? 여러 계열사들이 그룹사에 속해서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요. 기업 내에 전보만큼 뭐가 일상적 관행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계열사 간 전적이 그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그땐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의 방법이 복수도 가능하니 어디로 갈지 기업을 특정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도 명시를 하는 게 17조, 근기법 17조에 맞을 것이다. 근데 이동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도 안 받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묵시적 동의 돼? 입사할 때 전적이 될 수 있고 계열사에 전적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알고 입사했다라고 해서 묵시동의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 관행에 의한 동의는 뭐예요? 관행으로 동의받았다가 아니죠. 전적인데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니? 아니다. 왜 아니죠? 이거는 우리 키워드. 규사명승.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어떻다? 사실상의 제도로서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부당한 전직과 전적은 다 뭐다? 사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직위해제, 대기발령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복습에서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징계랑 대기발령, 직위해제가 이어졌을 때 이때 대기발령, 직위해제에 구제이익이 있냐. 요거는 5분 판례로 추가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개념부터 잡고 가셔야죠. 개념이 뭡니까? 업무상 장애가 예상돼요. 그 장애가 뭐예요? 경영상 과원이야. 아니면은 근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또는 태도가 불량해. 아니면 징계 혐의자야. 이렇게 장애가 예상될 때 직위를 빼앗아서 해제해서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어떤 처분? 잠정 처분입니다. 근데 직위해제는 본질적으로 어때요? 불이익 처분이에요. 뭐가 불이익한데요?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임금을 좀 덜 받죠. 그리고 직위해제를 받으면요. 승급, 승호, 승진의 제한이 되고요. 나중에 직위해제가 길어지면 당연퇴직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어떻다? 2, 3조 1항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대기발령도 뭘 따진다? 필불협을 따지는데요. 대기발령은 개념이 뭐라고요? 의의가? 잠정 처분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때야 됩니까? 합리적이고 상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게 정당하냐라고 했을 때는 대기발령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냐. 근로자한테 여전히 그 대기발령 사유가 있어? 그리고 그 대기발령, 직위해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뭐야? 라는 걸 고려했을 때 어때야 된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하는 게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유지하는 건 뭐예요? 사통합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해서 부당하다. 요렇게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발령하고 당연퇴직하는 거에서는 이 대기발령, 직위해제 사유를 나누셔야 되죠. 저성과를 이유로 근무 수행 능력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이유로 했던 것인지. 저성과자 같은 경우엔 최근 판례가 뭐에 준용해서 판단을 합니까? 그쵸? 저성과자 통상해고를 끌어와서. 왜요? 당연퇴직은 법적 성질이 뭡니까? 만노소, 기간 만료, 정년 도달, 그 다음에 당사자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성과자 통상해고에 준해서 판단해야 돼. 최초 직위해제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쵸? 그 다음에 징계로 인해서 직위해제하고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해고니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직위해제 당시 이미 확정됐거나 조사 중에, 직위해제 기간 중에 발견돼서 확정되었을 때에만 이렇게 당연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 여러분 오늘 봤던 전직, 직위해제, 징계 모두 다 인사권 행사의 하나의 형태죠. 징계도 23조 1항 불리한 처분이죠. 벌 주는 겁니다. 기업 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벌적 제재를 하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2, 3조 1항 정당성 제한을 받죠. 그랬을 때 정당성은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진다? 사유, 양정, 절차. 여러분 사유가 정당하다라는 건 뭡니까?
근거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 자체가 원래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비위가 이 규정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양정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비위 행위에 대해 상당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 한 처분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절차는요?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징계의 유효 요건이다. 이랬을 때 우리 사유 유형화됐던 거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심할서 작성 거부를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비행 있고요. 그리고 언론 활동 있죠. 심할서 작성은 언제는 괜찮습니까? 경위를 보고하면 정당한 업무 명령이므로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한 건 뭐예요? 징계 사유다. 근데 반성,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배돼서 무효니까 그러한 업무 명령을 거부한 건 사유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생활 비행은 뭐를 따지셔야 된다? 기업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는지. 그게 뭐예요?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건지를 따져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뭐예요? 사생활이어도 징계 사유가 될 거고요. 언론 활동은 뭐예요? 원칙은 되죠. 왜? 근로자는 성실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는 안 돼요? 목적을 봅니다. 이게 명예나 신용 이런 걸 실추시킬 여지가 있어도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일부 과장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성, 근로자 잘못한 만큼 벌한 건지는 해고와 해고 이외의 것으로 나누어서 기억은 해주시되 우리 포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평성은 어떻게 포섭합니까? 비슷한 잘못을 한 근로자를 찾아와야 돼요. 사실관계 없으면 그 형평성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관계 징계인데 다른 근로자가 막 나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슷한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만 무겁게 처벌했다거나 더 심한 잘못을 했는데 봐줬는데 얘는 왜 안 봐줘? 이렇게 포섭을 하셔야겠죠. 동일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한테 한 처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비슷한지 형평성이 있는지를 비교하시는 거고요. 절차는 어떤 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만 좀 보실까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의 구성. 회사가 노측 징계위원 이미 위촉하는 거 되냐? 산별노조 간부가 이 노측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냐? 자격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전통보 시기랑 방법에 대해서 안 정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통보해야 되냐? 그렇죠? 충분한 소명과 그 다음에 변명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심 절차에서의 하자. 초심에서 하자가 있는 건 재심에서 보완했다면 전체가 하나의 절차니까 치유가 되지만 나중에 징계 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하는 건 뭐다? 재심 자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니까 이건 치유될 수가 없죠. 그거는 절차가 적법하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 이중징계 제한, 시효 여러 가지 규정들은 당장 복습하시지는 않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업 나갈 때 모든 쟁점을 읽고 복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진 않죠. 근데 적어도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나가지 않았던 복습 쟁점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위주로는 조금 지금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